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진사 포켓몬스터 편에 출연하게 된 구름병아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포켓몬스터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가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게임도 안 하고 그냥 일반 학생이었는데 전학을 간 학교에서 첫 점심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만화를 틀어주니까 애들이 밥도 안 먹고 다 우르르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만화지 하고 그걸 보러 갔는데 포켓몬이었어요. 제가 들어간 반만 포켓몬이 엄청 유행이었어요. 애들이 포켓몬스터를 해봐라, 골드 버전, 실버 버전 이런 거 애들이 영업했었는데 그 당시엔 별로 안 내켰어요. 그러다가 한 2년 뒤쯤이었을 거예요. 집에서 문득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암흑의 노트를 타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잘못하다가 세이브 파일을 날려먹은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지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포켓몬스터 다이아몬드 펄 조만간 출시 이런 멘트를 봤어요. 이런 게임이 나오는구나. 부모님한테 쫄라가지고 그 게임을 일본판으로 사서 시작한 게 포켓몬스터 입문 계기였습니다. 포켓몬 시리즈를 게임으로 입문하신 건데 가장 좋아하시는 게임이 있다면? 조금 애착이 가는 거는 아무래도 다이아몬드 펄 버전이긴 한데 최근에 출시한 포켓몬 소드 실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많은 사람한테 인기 있기도 하고 예전에 닌텐도는 리세트로 캡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캡처보드만 구매해도 가능하다 보니까 접근하는 측면에서도 많이 좋아졌고 포칼라이틱이나 포켓몬 위키나 여러가지 포켓몬 카페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가장 많은 포켓몬 유저들이 즐겨주시는 소드 실드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본가 게임 말고 다른 게임 중에는 어떤 게임을 좋아하시나요? 가장 인상이 남는 거는 포켓몬스터 코마스터라는 게임인데요. 좀 인지도가 없는 게임이에요. 왜냐면은 모바일 게임인데 과금 요소가 좀 많이 세기도 하고 운빨 요소가 센 게임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포켓몬스터로 고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포켓몬 게임하고는 조금 많이 기술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중간중간 간단하게 머리 쓰면서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포켓몬스터 코마스터가 인상이 남습니다. 포켓몬에서 대회처럼 하는 걸 실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도 많이 하시는지. 저희 같은 실전 유저들은 VGC라고 불러요. 저는 2010년쯤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참여하게 된 계기는 하려고 나서 할 게 없는데 카페에 보니까 사람들이 숫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면서 봤는데 찾아보니까 노력치라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대회에도 참여해보고 조합도 짜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VGC를 즐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회를 나가보신 거잖아요. 가장 성적이 좋았던 게 언제인가요? 말씀드릴 만한 건 두 가지밖에 없긴 한데요. 첫 번째는 2010년도에 포켓몬스터 서머 페스티벌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결승전에서 이기면 간단한 메달을 주는 거였는데 우승해서 메달을 하나 탔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3 때 얘기인데 시드권을 인터넷 대회를 통해서 4등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했었는데 대회 나갈 생각은 딱히 못했던 게 수험생이다 보니까 포켓몬 투자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설렁설렁 했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한국 16위가 됐더라고요. 시드권 받아가지고 나가서 64강 광탈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저랑 첫 배틀 하셨던 분이 당시 대회 2위이신 분이더라고요. 포켓몬이 이렇게 연구하면 이 정도로 많이 실력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그런 대회였었습니다. 그때 쓰셨던 포켓몬 조합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서머 페스티벌 때는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크로벳하고 주피 썬더를 활용한 비파티를 사용을 했었고요. 크로벳은 이제 130쪽이라서 빠른 속도로 딜을 깔아줄 수 있었는데 주피 썬더의 속도를 활용해가지고 번개를 꽂을 수 있는 형태를 이용했었습니다. 겁쟁이 크로벳하고 조심 주피 썬더를 썼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스피드를 어긋나게 해가지고 대회에서 우승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권 탔던 파티는 마기라스 몰드류를 그 당시에 사용했었습니다. 몰드류로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모래치기를 활용을 하고 마기라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쌍두를 사용을 했었어요. 생명의 굿을 주고 냉동빔을 활용해서 랜드로스를 잡아내주는 그런 형태의 파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포켓몬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이 있다면? 저는 이제 VGC 유저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켓몬이 숫자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외모랑 다르게 아무래도 성능에 따라서 애착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을 따지자면 이 친구 메가 이치트예요. 이 포켓몬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아슬아슬하게 잡을 수 있는 때까지만 공격을 투자하고 나머지를 내구에 투자할 수 있게 돼서 다방면으로 짤 수 있는 포켓몬들을 선호하게 됐는데 공격도 잘하고 방어 역할도 잘해서 메치트가 저에게는 최애 포켓몬이 되었습니다. 그럼 성능으로 고르신 거면 외형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외형도 마음에 들잖아요. 외형 마음에 안 든다고는 안 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 말고 다른 캐릭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를 꼽아보자면? 캐릭터로 꼽자면 아무래도 수련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웃음도 웃음이지만 좋아하게 됐던 계기가 이 친구가 배틀할 때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저랑 비슷해서 많이 정이 갔습니다.
내가 포켓몬에 미쳐서 이것까지 해봤다. 첫 번째로는 2007년, 2008년 그 당시에 GTS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와이파이가 되냐고 물어보면 그게 무슨 파이냐고 물어볼 사람들이 있던 시기였어요. 와이파이를 접근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닌텐도 나이트 들고 와이파이 되는 곳을 찾으려고 아파트 단지를 계속 돌아다녔어요. 2층하고 3층 사이에서 와이파이가 잡히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이었을 거예요. 와이파이 커넥터를 집에다가 설치해보자고 마음을 먹고 무선 공유기를 샀었는데 와이파이 커넥터를 꽂으면 수동으로 다 설정을 해줬어야 됐었어요. 그거를 3일 동안 끙끙 매다가 결국에는 성공을 해서 그게 정말 미친 짓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즐기던 포켓몬스터 버전이 일본판이었기 때문에 다시 또 한국어로 바꾸고 하는 과정이 어려웠었는데 세레비넷이라는 미국 사이트를 깨게 됐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여긴 또 정보가 많긴 한데 영어인 거예요. 일본어랑 영어를 하나하나 매칭시키는 공부를 그때 썼어요. 지금 하라고 하면 아마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계산기인데요. 아무래도 포켓몬이 어떤 포켓몬에게 몇 % 데미지를 줘서 한 방에 죽느냐 한 방에 죽지 않느냐가 전략에서도 많은 수를 가르게 돼요. 손으로 그 당시에는 계산했었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엑셀을 손에 쥐게 됐어요. 계산을 쫙 해서 제가 볼 수 있는 데이터만 딱 볼 수 있게 이득이 나는 구간을 그래프로 쫙 꼽아냈어요. 그때부터 포켓몬 계산에 미쳐가지고 포켓몬들의 내구값이라던가 결정력 값을 빅데이터화를 쫙 해서 한 번에 최적을 구해주는 자동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포켓몬 굿즈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굿즈가 있다면? 저는 이제 게임을 주로 하다 보니까 포켓몬들이 대부분 숫자로밖에 안 보여서 굿즈에 대한 정감이 많이 안 갔어요. VGC 유저분들 배틀 하실 때 책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포켓몬 어필하려고 인형을 올려놓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도 인형을 사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중에 제일 애착이 가는 인형이 요 해무기 인형입니다. 다른 인형들하고 인형탑 쌓을 때 되게 잘 서요. 놀이용으로 되게 많이 애착이 가는 인형이 바로 이 해무기 친구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굿즈 중에 가장 갖고 싶은 굿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야거리 인형을 갖고 싶은데 보통 수련하고 많이 엮이기도 하고 포켓몬스터 카드 게임을 즐길 때 야거리 덱을 썼었는데 포켓몬 카드 게임에서도 인형을 올려놓고 시작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거든요. 제일 가지고 싶은 굿즈는 야거리 인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포켓몬을 덕질을 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지금은 포켓몬 샘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리시는데 그 당시에는 강의를 좀 많이 썼었어요. 대회 쓸만한 거보다는 재미를 볼 수 있는 거. XY 때였을 거예요. 제가 그때 대댄내에 관한 강의를 올렸었는데 2달 뒤인가 대회에 나갔었는데 맨 앞에 앉는 사람들은 대형 스크린으로 이제 중계를 해주거든요. 거기에 제가 올렸던 대댄내랑 똑같은 샘플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 강의글을 보고 만드신 건지는 솔직히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튼 제가 썼던 예능용 포켓몬스터 강의 글이 어떤 분에게 읽혀서 대회에 나갔다는 게 저는 정말 그 순간이 제일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포켓몬 신작이 있다면? 제일 기대되는 거는 아무래도 4세대 리메이크가 아닐까 싶어요. 입문했던 게 4세대이기도 하고 소드실드의 개성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현관산이나 반전세계 이런 게 스위치에 그래픽으로 나오면은 어떨까라는 마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드실드에 배틀 레코더가 없어요. 배틀 레코더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런 게임을 했다고 공유를 못해요. 30초에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대회 유저분들도 울분 터지는 분들 많을 거예요. 빨리 게임 프리크는 4세 리메이크를 내서 배틀 레코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됐던 AOS 신작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그 게임 처음 보고 든 생각은 옆 동네 AOS처럼 부모님 안부 많이 물어볼 것 같다. 너네 엄마 메타몽이냐 이런 거 막 나올까봐 무섭거든요. 안 나왔으면 싶어요. 네. 포켓몬을 영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VGC 유저다 보니까 VGC 입문 쪽으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머리 쓰는 거를 좋아한다. 체스, 장기 같은 수드는 게임에 진절머리가 나지 않는다. 지금 바로 VGC에 뛰어들어도 좋고요. 점점 경험을 늘려가시면서 차차 알아보는 식으로 입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식에게 한마디 하자면? 일단 게임 프리크 분들에게 얘기를 하자면은 포켓몬스터 타노스는 정말 물론 모델링 만들 때 어떤 게임보다 많은 모델링이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걷다가 뺏는 거는 없었으면 싶고요. 그리고 포켓몬 코리아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번에 대회는 그래도 세준 선수분이 해설해줘서 괜찮은데 여태까지 대회 해설자분을 보면은
보면은 포켓몬의 이름조차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마기라스 같은 경우에는 저 녹색 거대한 괴물 친구라면서 막 소개해줬는데 소름 돋았거든요. 공식 대회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포켓몬을 지으셨던 분들에게 해설을 좀 맡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